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졸지에 상속을 받으면서 빚쟁이가 되는 사연이 많은데요. 이제는 미성년자가 빚쟁이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 재산을 받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순 승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를 동시에 모두 다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정 승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피상속인의 빚이 많은 경우에 피상속인이 남겨둔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고서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미성년자만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법적인 행위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미성년자인 경우에 무심코 단순 승인을 해서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데 빚까지 떠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빚이 20억이다. 그러면요, 그 미성년자는요, 평생 사회생활, 경제활동할 수 없습니다. 단순 승인에 대해서는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 행위를 했다. 이랬을 땐 단순 승인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에 기간 내에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도 단순 승인이 되겠습니다. 이때 1019조 제1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단순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요, 3개월 이내에 그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안 했을 때는 무조건 단순 승인이 돼버리고 빚쟁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단순 승인을 자기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미성년자인 상속인은요, 졸지에 빚쟁이가 됩니다. 평생 빚에서 헤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법무부가 8월 9일 날 그 민법 개정안을 제시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무회의 의결이 됐고 조만간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아니면은 성년이 되기 전에도 알았을 때는요,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민법에 제4항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요,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법원에 한정 승인을 신고해야 하고요. 한정 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속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개정안은 언제 적용될까요? 법 시행일 이후 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 개정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국회에 통과할 수 있을지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된다면요, 빚의 대물림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만 19세입니다. 그 나이라면요, 판단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살 먹은 아이가 있다. 그랬을 때 성년이 될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 잠재적 시한폭탄을 진짜 머리맡에 베고 잠을 자는 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해 보이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솔루션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국선 변호인 제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대신 변호인을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고를 도와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상속하는 경우에도 국선 변호인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성년자만 상속인인 경우에 국선 변호인에 의해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대행해 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국선 변호인이 업무 처리를 하기 전까지는 상속 시 단순 승인은 절대 불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솔루션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미봉책이란 말을 알고 있습니다. 미봉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그때그때 하는 땜질식 처방이 되겠습니다. 남들은 미봉책을 임기응변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응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기응변은 바로 신속하게, 재빨리,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말하는데 미봉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봉책은 엄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합니다. 자, 대표적인 미봉책 사례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에는요, 대부분 다 정수기가 있죠. 그런데 이 정수기를 씀으로써 국민 모두가 고생을 합니다.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전제품의 천국인 일본에는 정수기가 거의 없습니다. 물을 깨끗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상수원 수질 관리하고 상수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정수기만 달아서 쓰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미봉책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사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생합니다.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요. 대규모의 조림 사업, 방풍 사업이 필요하고요. 공해 방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결국 숨 쉬는 자, 수도꼭지를 트는 자, 국민 모두가 개고생을 해야 됩니다. 이때 개는 왈왈 짖는 개가 아니고 모두 개자가 되겠습니다. 종말 처리는 국민이 다 알아서 하시오 하는 이런 정책이 바로 대표적인 미봉책이 아닐 수가 없겠죠. 세법도 이러한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합니다. 최고 세율 82.5%라고 해서 세율만 높입니다. 이러한 경우는요,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세율만 높였지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 남발하는 것은요, 정책 의지가 없거나 대단히 무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책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은행 대기표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모두가 창구 앞에서 장시간 동안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를 받거든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대기표의 발명으로 모두가 자기 시간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대기표 하나로 모든 사람이 편해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금융정책과 관련돼서 정부랑 투쟁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인지대 현물 납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인지대 현물 납부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대출 서류에 인지를 붙여야 됩니다. 따라서 돈 주고 인지, 우표 같은 것을 사서 붙입니다. 정말로 전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이런 데는요. 정말 모두 개고생했습니다. 비용과 시간, 업무는 물론 감사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죠. 뭐냐면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인지대를 샀다고 거짓말로 한 다음에 인지대를 횡령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을 감사로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인지대에 대해서 현물 납부가 아니라 인지대를 현금으로 납부하자고 을지로 세무서에 제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인지를 일일이 사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본사가 알아서 매월 말에 확인한 다음에 그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에 시행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비용과 시간과 업무 능률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일선에서의 횡령은 절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 업무도 절대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을지로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국세청에서 뭐냐면요.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납부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쟁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인지대를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횡령도 방지하고 또 인지대를 납부하는 그런 금융기관은요, 한 달 동안에 어떻습니까? 기회비용 이익이 또 생기겠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효율적이어야 되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법만 만든다고 해서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미성년자가 상속했을 때는요,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반드시 성년이 돼서 빚쟁이를 만들지 않는 제도가 아니고요, 어려서부터라도 빚쟁이를 만들지 않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법이라고 해서 만들면 다 좋은지 아는데요, 그러다가는요, 법이 정말로 누더기가 되어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미성년자 빚쟁이 아웃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